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노트북 좀 싼 건 없을까? 우리가 노트북 쓸 때 하는 일은 문서 작업, 영상 보기, 가끔씩 롤 같은 게임, 이 정도가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럼 사실 40만원짜리 노트북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저도 노트북 살 때 진짜 막막했어요. 인터넷에서 가격만 봐도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거든요. 기능도 복잡하고 차라리 누가 골라줬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노트북 진짜 고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때 겪었던 시행착오에서 깨달은 진짜 중요한 것들을 솔직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노트북 살 때 흔들리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노트북을 6번이나 구매했는데 진짜 살 때마다 공부와 고민을 많이 하고 구매했어요. 왜냐하면 라이젠, 엔비디아, 처음에는 이런 단어들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깨달은 건 이 복잡한 단어들을 전부 다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딱 세 가지만 순서대로 정하면 됩니다. 예산, 용도, 사양, 이 세 가지가 전부예요. 저는 처음에 이걸 몰라서 완전 헤맸거든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처음엔 80만원 정도면 되겠지 했다가 램, 용량 뭐지? 하면서 120만원, 그래픽 카드도 있어야지 하니까 150만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예산 오버한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산을 딱 정하는 거예요. 최대 얼마까지만 쓴다, 이걸 확실하게 정하는 겁니다. 최대 100만원이라고 정했으면 150만원짜리는 아예 안 보는 거예요. 그런 고민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내가 뭘 할지 구체적으로 적어보기입니다. 노트북 고를 때 공부용이라고만 생각하면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 많으시죠? 제 친구는 그냥 공부용이라고만 생각하고 게이밍 노트북 200만원짜리 샀다가 막상 카페에서 쓰려니 너무 무겁고 배터리는 2시간 만에 나가고 엄청 후회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할 일은 내가 이 노트북으로 뭘 할 건지, 어디서 쓸 건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CPU, 무게, 화면 크기를 정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학교랑 카페에서 쓸 것 같아. 주로 과제하고 줌 수업만 듣고 가끔씩 롤이나 유튜브 본다. 이렇게 한 줄로 적는 거예요. 이렇게 적으면 이동이 많으니까 가벼운 게 좋겠네. 롤 정도면 외장 그래픽 필요 없겠네. 화면은 14인치에서 15인치가 적당하겠네.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공부용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진짜 내가 뭘 할 건지, 어디서 쓸 건지를 한 줄로 적어보세요. 그럼 고르기가 훨씬 편해져요. 세 번째, 사양은 제일 마지막에 봐야 합니다. 사양은 정말 마지막에 봐야 돼요. 예산이랑 용도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맞는 사양을 고르는 거죠. 사양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게 당연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끝이 없어요. 돈이 금방 200 이상이 됩니다. 솔직히 제일 어려운 게 노트북 사양입니다. 이것 때문에 매장이나 인터넷에서 노트북 볼 때마다 머리가 너무 아파요. 공부하려고 유튜브를 열심히 찾아봐도 뭔지 설명을 안 해주고 스펙만 나열하니까 진짜 너무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사양이 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노트북 사양도 딱 4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CPU, GPU, 램, 저장 공간, 이게 끝입니다. CPU는 컴퓨터의 머리예요. i3, i7, 라이젠, 이런 단어들을 보면 머리 아프시죠? 저도 그랬어요. 이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3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CPU는 컴퓨터의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좋으면 일 처리가 빠르고 약하면 느려요. CPU에서 중요한 건 3가지예요. 등급이 뭔지, 코어가 몇 개인지, 발열은 어떤지, 이 3가지만 알면 됩니다. 첫 번째 등급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i3나 라이젠 3는요, 진짜 기본 등급입니다. 인터넷 보고 문서 작업 정도만 하시면 이것도 괜찮아요. 롤도 솔직히 가능합니다. i5나 라이젠 5는 중간 등급이에요. 대학 과제하고 유튜브 보고 그래픽 카드만 있으면 게임하기 딱 좋아요. 저도 세컨드 노트북으로 라이젠 5를 쓰는데요. 밖에서 프리미어 프로로 영상 편집하고 포토샵으로 사진 보정하고 진짜 4K 영상이나 생성형 A 프로그램 사용하는 거 아니면 완전 쓸만합니다. i7이나 라이젠 7은 고급이에요. 영상 편집 제대로 하시거나 고사양 게임 하시면 이게 확실히 좋아요. 4K 영상 편집이나 블렌더 같은 3D 작업할 때 차이가 확 나더라고요. 저도 집에 쓰는 메인 노트북은 i7을 사용하고 있어요. 두 번째, 코어. 이건 쉽게 말하면 일하는 사람 수예요. 코어가 4개면 4명이 일하는 거고 8개면 8명이 일하는 거예요. 당연히 많을수록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때 좋죠. 예를 들어 강의를 녹화하면서 동시에 파워포인트 켜놓고 크롬으로 자료 찾고 카톡이랑 디스코드까지 켜놓으면 코어 8개짜리가 4개짜리보다 훨씬 부드러워요. 세 번째, 세대입니다. 같은 i3, i5도 최신 세대가 더 좋아요. 같은 i7이라도 10세대와 13세대는 성능이 많이 달라요. 이제 CPU는 어느 정도 감이 잡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게임이나 그래픽 작업을 하려면 GPU도 봐야 합니다. 그래픽 카드 있으면 뭐든 잘 될 것 같은데 왜 신중해야 할까요?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면 무게도 늘고 발열도 심해져요. 그리고 배터리도 빨리 닳고 가격도 올라갑니다. 그래픽 카드는 정말 필요한 사람만 선택하면 됩니다.
안 쓸 건데 있으면 오히려 불편해요. 그래픽 카드를 외장 그래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외장 그래픽이라고 해서 컴퓨터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안에 들어있는데 별도의 카드라고 해서 외장 그래픽이라고 합니다. 요즘 내장 그래픽은 생각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이걸로 문서 작업하고 웹서핑하고 유튜브 4K 영상 보고 롤, 메이플, 던파 같은 가벼운 게임하는 건 전혀 문제 없어요. 그리고 외장 그래픽이 없으니까 배터리가 오래 갑니다. 배그, 사이버펑크, 원신 같은 고사양 게임을 하려면 외장 그래픽이 필수입니다. 프리미어 프로나 다빈치 리졸브로 4K 영상 편집하거나 공대에서 많이 쓰는 파이썬 같은 거 하려면 외장 그래픽은 필수로 있어야 돼요. RTX 4060이라고 적혀 있으면 앞에 40은 세대예요. 숫자가 클수록 최신입니다. 60은 등급이고요. 50은 기본, 60은 중간, 70은 고급, 8090은 최고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램입니다. 램은 작업 공간이에요. 메모리는 쉽게 생각하면 책상 크기예요. 넓을수록 여러 가지를 동시에 펼쳐놓고 할 수 있어요. 윈도우를 켜면 기본적으로 2, 3기가 정도 먹어요. 유튜브에서 영상 보거나 인터넷 서핑, 가벼운 문서 작업은 8기가 램으로 충분합니다. 만약 본격적으로 영상 편집하거나 배그나 오치 같은 고사양 게임 돌리려면 16기가는 필요합니다. 같은 작업을 해도 이런 프로그램들은 10에서 12기가 정도 쓰니까 16기가 램이 여유 있어요. 특히 영상 편집이나 포토샵 할 때 차이가 확실해요.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트북 살 때 나중에 램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온보드 램이라고 해서 납땜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램을 못 바꿔요. 이거는 처음부터 16기가로 사야 합니다. 슬롯형이라고 해서 나중에 바꿀 수 있는 노트북이 있습니다. 이건 처음에 8기가로 사서 나중에 16기가로 바꾸는 게 가능한 거죠. 지금까지 따라오신 분들 대단하십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아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CPU, GPU, 램 다 아셨죠?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저장 공간이에요. 저장 공간은 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영상이나 파일을 저장하는 창고예요. 윈도우가 저장 공간을 50기가 정도 먹어요. 그리고 기타 프로그램들이랑 사진, 동영상 등등이 50에서 100기가 정도 먹고요. 256기가 정도면 일반 생활하기에 정말 충분합니다. 512기가는 전문적인 작업이나 고사양 게임 돌리기 여유롭고요. 게임이나 4K 영상 많으면 1테라가 편해요. 지금까지 노트북 성능과 관련된 4가지를 전부 다 알아보았어요. 이 정도만 알아도 사실 노트북에 관련된 대부분을 아신 거예요. 그런데 놓치면 안 되는 진짜 중요한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노트북 살 때 꼭 확인해야 하는 것들을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화면입니다. 화면도 기준이 있어요. 크기, 해상도, 밝기, 이 3가지만 알면 돼요. 화면은 내가 주로 어디서 쓸 건지에 따라 달라져요. 13인치는 진짜 가볍고 들고 다니기 좋습니다. 문서 작업이나 웹서핑 위주면 이게 좋아요. 14에서 15인치는 딱 중간입니다. 들고 다니기도 괜찮고 작업하기도 괜찮고요. 저는 이 크기를 제일 오래 사용했는데 학교, 카페, 집 왔다 갔다 하면서 쓰기 좋더라고요. 16인치, 17인치는 주로 집에서 쓰거나 영상 자료를 보고 게임할 때 좋아요. 화면이 커서 몰입감이 확실히 좋습니다. 노트북 시리즈 모드 할 때 강추해요. 하지만 들고 다니기 쉽지 않아요. 풀 HD는 기본입니다. 충분히 선명해요. 14에서 15인치에는 이게 딱 좋아요. QHD는 더 선명해요. 특히 글자 작업이나 사진 편집할 때 디테일이 좋아요. 그런데 솔직히 화질이 이 이상 노트북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필요하면 모니터를 좋은 거 사서 멀티 스크린으로 쓰는 게 훨씬 좋아요. 주사율은 60Hz는 기본이고 120Hz로 올라가면 스크롤 할 때랑 마우스 움직일 때 확실히 부드러워요. 144Hz는 솔직히 60에서 120 올리는 것보다 체감이 많이 안 됩니다. 게이밍 노트북은 대부분 다 이 정도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일반 작업에서는 120Hz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솔직히 화면은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게와 배터리는 정말 체감돼요. 제가 2.5kg 게이밍 노트북을 들고 학교 다녔을 때는 진짜 어깨가 아파서 던져버리고 싶더라고요. 스펙에 2.2kg라고 적혀있으면 가볍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어댑터까지 하면 3kg가 넘어갑니다. 그거 매일 들고 다니면 정말 힘들어요. 1.3kg 이하는 진짜 가볍습니다. 한 손으로도 들 수 있고 가방에 넣어도 거의 안 느껴져요. 1.3에서 1.7kg는 적당합니다. 매일 들고 다녀도 부담이 없어요. 1.7에서 2.2kg는 좀 무겁지만 견딜만 해요. 성능 좋은 모델들이 보통 이 무게입니다. 2.2kg 넘어가면 거의 고정용이라고 생각하세요. 들고 다니면 정말 힘듭니다. 시즈 모드 해야 돼요. 그리고 요즘은 PD 충전을 지원하는 노트북도 있습니다. 노트북 전용 어댑터 대신에 휴대폰 충전기로도 노트북을 충전할 수 있어요. 65W나 90W짜리 PD 충전기 하나로 노트북, 폰, 이어폰 다 충전할 수 있어서 가방이 정말 가벼워져요. 조금 내용이 길어서 저 같으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저 역시 이 기준으로 선택했고 기준대로 하니까
지금까지 정말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이 순서만 따라 하시면 절대 실패 안 하실 겁니다. 1단계는 용도를 구체적으로 한 줄 적기입니다. 학교, 카페 이동, 과제, 줌, 넷플릭스, 주말 롤 2시간에서 3시간 이렇게요. 2단계는 예산 정하고 절대 넘지 않기입니다. 최대 100만원이면 121만원도 안 봐요. 3단계는 CPU 등급, 그래픽 정하기입니다. 4단계 화면 크기, 해상도, 주사율 선택입니다. 사용 패턴에 맞게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5단계 무게, 배터리를 생활 환경에 맞춰 최종 점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노트북 선택 끝나시는 거예요. 혹시 아직도 내 상황에 뭐가 맞는지 어려우실까요? 당연합니다. 솔직히 들어도 어려운 게 노트북 선택이에요. 문제는 노트북 검색만 해도 수백 개가 넘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노트북을 고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절약하실 수 있도록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노트북 4가지 정말 가성비 끝판왕만 모아왔습니다. 노트북 사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적어도 몇 가지는 분명 도움되는 게 있을 거라 생각해요. 최저가만 가져왔으니까 영상에 나온 제품 사신다면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상황별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베이직스에서 만든 베이직북 14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간단한 문서 작업, 사무용 노트북, 일반 공부용으로 찾으시는 분들께 강추드립니다. 이 제품은 처음 나왔던 39만원짜리 제품입니다. 가성비가 미쳤어요. 이게 윈도우 11 포함 가격이라 솔직히 가격만 생각하면 가성비 노트북으로 무조건 추천입니다. 레노버 아이디어 슬림 3가 좋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노트북 잘 아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없겠지만 솔직히 초보자는 윈도우 깔기 어렵고 AS 생각하면 국내 생산이 나아요. 판매량도 쿠팡에서 노트북 전체 판매량 1등 했을 정도로 가성비를 만족한 제품입니다. 초보자에게는 무조건 추천이에요. 14인치 디스플레이에 1.3kg이라서 휴대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CPU는 인텔 N95 제품이 탑재되어 있어 웹서핑이나 문서 작업하기 충분한 성능을 보여줘요. 내장 그래픽으로 롤이나 메이플 같은 캐주얼 게임도 잘 돌아갑니다. 8기가 램에 256기가 SSD 용량을 탑재한 제품인데요. 7만원만 추가하면 16기가 램에 512기가 용량으로 업그레이드 해줘서 업그레이드해도 생각보다 가성비가 넘칩니다. 간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문서 작업 노트북 필요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가격으로 완전 빠르고 웬만한 게임도 다 돌릴만한 노트북을 원하신다면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 제품은 웹서핑, 문서 작업, 영상 셔틀, 롤 정도 하실 가성비로 생각하면 이것보다 초보자분들에게 좋은 건 솔직히 찾기 어렵습니다. 네이버에서 39만원인데 이것저것 할인 붙이면 쿠팡보다 싸니까 놓치지 말고 구매하세요. 찾기 힘드실까봐 밑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 달아놓았습니다. 진짜 웬만한 태블릿보다 저렴한 가성비로 충분히 좋은 제품입니다. 가격 생각하셔서 도움되신다면 구매 고려하세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 갤럭시북 NT750XGR A51A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작업용으로 좋은 성능과 괜찮은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노트북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넣을까 말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초보자분들은 삼성 LG를 좋아하니까 브랜드 제품 중에 가장 가성비 좋다고 생각해서 넣었어요. 15.6인치 디스플레이에 무게는 1.5kg 밖에 안 돼요. 적당한 성능과 휴대성 모두 챙긴 제품입니다. CPU는 인텔 13세대의 i5가 탑재되어 있고 그래픽카드는 내장 그래픽으로 인텔 아이리스 Xe가 들어있어서 멀티태스킹 작업에 충분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프리미어 프로도 풀 HD 영상 작업과 포토샵 정도는 충분히 해낼 수 있고 사용하는데 느리다는 느낌은 전혀 없으실 거예요. 롤이나 메이플, 던파 정도는 프로로 돌려도 거의 끊김이 없지만 외장 그래픽이 없기 때문에 3D 풀 게임은 돌리기 쉽지 않습니다.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하지만 삼성이라는 브랜드 네임과 15.6인치라는 넉넉한 화면으로 가격 대비 준수한 성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여러가지 할인으로 83만원 이하로 구매하실 수 있어요. 품절 내기 전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MSI GF 시리즈 소드 GF76 라이젠 7 RTX 4060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17인치 큰 화면으로 게임 즐기실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게임하려면 몰입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게임할 땐 큰 화면으로 하셔야 돼요. 하지만 게이밍 노트북은 화면이 커질수록 가격이 비싸집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100만원 초반 가격에 17인치 화면을 사용할 수 있어요. 진짜 게임에 집중할 수 있게 라이젠 7과 엔비디아 RTX 4060이 달려있어요. 최신 4나노 젠4로 제작된 NPU로 복잡한 작업이 전부 가능합니다. 그리고 144Hz 고주사율을 지원하기 때문에 신속함이 생명인 속도감이 있는 FPS 게임에 특화되어 있어요. 배그나 옵치, 발로란트 같은 FPS 게임 하기에도 충분한 디스플레이에 고사양 게임 전부 가능하고 가성비와 성능이 뛰어난 RTX 4060이 탑재되어 있어요.
윈도우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설치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무게가 2.7kg라 가지고 다니기에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시즈 모드. 그러니까 한 곳에 놓고 사용해야 하는 제품이고요. 17인치 큰 화면으로 고사양 게임 즐기실 분들에게는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쿠팡에서 제일 저렴한데 할인된 가격으로 120만원 초반대에 구매 가능합니다. 마지막은 가지고 다니면서 게임이 가능한 아수스 TUF 게이밍 A14 라이젠 7 RTX 5060입니다. 게이밍 노트북으로 유명한 아수스 라인업 ROG와 TUF 중 보급형인 TUF입니다. 앞에서 MSI는 무게가 2.7kg라 가지고 다닐 수 없지만 이 제품 무게가 1.46kg이라 가지고 다니기 좋습니다. 그래서 공대생 분들이나 야외에서 고성능 작업, 영상 디자인 하시는 분들께 강추드립니다. 카티아나 캐드는 물론 다른 고성능 영상 작업까지 충분히 가능한 성능으로 휴대성, 디스플레이 품질, 성능까지 골고루 갖추고 있어 영상 작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적합한 선택지입니다. 스팀에 있는 대부분 대작 게임도 가능한 성능이니까 게이밍 노트북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100만원 후반인 180만원대부터 시작하는 게 좀 걸리는 점이죠. 그리고 윈도우는 없는 프리도스이고 휴대성에 맞게 화면도 14인치이기 때문에 시즈 모드를 하려면 모니터를 추가 구매해서 멀티 디스플레이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성능의 휴대성이 더해지기 때문에 공대생, 디자이너 전공이신 분들에게 강추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제품은 밑에 고정 댓글에 달아놓겠습니다. 가격 생각하셔서 도움이 된다면 구매 고려하세요. 노트북을 살 때 그래도 최고 사양이 미래를 대비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노트북은 2년에서 5년 정도 쓰는 제품입니다. 그 사이 기술이 계속 발전하거든요. 지금 최고 사양을 사도 5년 뒤에는 중급이 됩니다. 그때 가서 새로 사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어요. 무엇보다 지금 필요 없는 사양에 50만원에서 100만원을 더 쓰는 건 비효율적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최고 사양이 아니라 내 생활 패턴에 딱 맞는 사양이 후회 없는 선택입니다. 이 순서와 기준을 지키면 화려한 마케팅이나 할인 이벤트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본인에게 맞는 노트북을 고를 수 있어요. 노트북 선택 이제 자신 있으시죠? 좋아요랑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다음에 더 자세한 팁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